네, 지금부터 4단원 집합과 명제, 대단원 평가하기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다음 중에서 집합인 것은 집합은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이 중에서 명확한 것을 고르면 3번밖에 없지요. 나머지는 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집합 A는 X는 X 21의 약수라고 나와 있네요. 21의 약수를 모두 써보시면은 1, 3, 7, 21 이렇게 4개가 있죠. 4개 원소가 있죠. 먼저 6은 집합 A에 속하지 않고요. 3, 5, 7 여기 있는 5라는 원소 때문에 집합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네요. 다음에 3, 7 A의 부분집합 맞는데요. 부분집합 기호는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해서 주의하시고요. 다음에 21 단독으로 있으면 이렇게 써야 될 텐데 지금 집합이죠. 부분집합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은 옳고요. 4번이 정답이겠죠. 집합 A는 1, 3, 7 말고 21도 원소로 갖고 있기 때문에 5번은 아니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집합 A 일단 원소 나열법 써볼게요. x 빼기 2, x 빼기 5의 곱이 0이기 때문에 2, 5를 원소로 한 집합이고요. 집합 B는요 2, 3, 5, 7, 11 11 이하의 소수가 이렇게 5개가 있죠.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시면은 집합 X의 개수를 물어봤고요. 집합 X는 A를 부분집합으로 갖고 집합 B의 부분집합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X는 무조건 뭘 원소로 가져야 돼? 2, 5를 원소로 가져야겠죠. 5를 원소로. 다시 말해서 2, 5를 원소로 가지면서 지금 집합 B에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2, 5 이외에 우리는 원소 후보가 될 수 있는 게 3, 7, 11이 있겠죠. 그럼 이 3, 7, 11 중에서 원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모든 경우를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2, 5 이외에 아무 원소도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2, 5 이외에 원소 하나 3, 7, 11 중에 하나씩 골라주면 돼요. 3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11 2, 5 이외에 이번엔 3, 7, 11 중에 원소 2개 3, 7 고르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3, 11 마지막으로 7, 11 이렇게 골라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개의 원소 다 고르는 방법이 있겠죠. 2, 3, 5, 7, 11 해서 총 몇 개의 집합이 있나요? 네, 정답은 8개의 집합이 있죠.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은 자연수 A, B에 대하여 두 집합 A, B가 서로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집합의 원소가 같아야 하므로 일단 4와 같은 건 1이 될 수 없으니까 B의 제곱 더하기 3B이고요. A 제곱은 1과 같아야 하죠. A와 B가 자연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A는 1일 수밖에 없고요. 다음에 B의 제곱 더하기 3B 4를 이항하면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B 더하기 4 B 빼기 1의 곱이 0입니다. 그러면 B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B가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다시 말해서 A 더하기 B는 1 더하기 1은 2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가 되겠죠.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집합 A는 1, 6, 11을 원소 갖는 집합이고요. 서로 이것과 서로수인 집합 B라고 했으니 우리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서 A 합집합 B가 1, 3, 6, 9, 12, 15가 되려면 자, 일단 집합 B를 구하라고 하는데요. 집합 B는 1, 6, 11을 원소로 가지면 안 되겠죠. 해서 이 원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3, 9, 15는 무조건 원소를 가져야만 A 합집합 B가 지금 이렇게 1, 3, 6, 9, 12, 15를 모두 원소로 가지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집합 B는 3, 9, 15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 9, 15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자, 6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를 포함한 집합이네요. 이것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하여 A 합집합 B가 X는 홀수, A 합집합 C는 X는 10의 약수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우리는 A 합집합 B 교집합 C, 이 B 교집합 C와 A의 합집합을 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C라고 쓸 수 있고요. A 합집합 B는 X는 홀수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은 1, 3, 5, 7, 9까지겠죠. 1부터 10까지 자연수 안에 들어있으니까 교집합 A 합집합 C는 10의 약수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1, 2, 5, 10 이렇게 4개의 원소가 있겠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두 개의 집합의 교집합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1, 또 뭐가 있죠? 5 이렇게 두 개의 원소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두 원소의 합을 구하려고 하면은 1 더하기 5는 6이 되겠죠. 정답은 6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지금 A 교집합 B 여집합, A 교집합 B, A 합집합 B 이 세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주어져 있네요. 그럴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B 차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려고 하는 건데요. 자, 일단 이것은 그림으로 표현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자, 지금 문제에 주어진 집합들 하나씩 보죠. A 교집합 B 여집합, 이게 지금 요 부분에 해당하죠. 파란색으로 표현하면은 지금 이 원소의 개수가 8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P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하면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원소의 개수가 5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25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집합은요, B 차집합 A 이 부분의 원소의 개수잖아요. 이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X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8과 5와 X를 더하는 게 얼마가 돼야 돼?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25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문제 해결 방향을 잡았다면은, 자, 이번에는 N B 차집합 A는요,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에서 A 교집합 B 여집합, 그 다음에 A 교집합 B 이 원소의 개수를 뺀 거기 때문에 25에서 8과 5를 빼어서 정답은 12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2입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식이 뭐냐면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집합 A, 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의 합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뺀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n A 교 B를 이항하면 A 합집합 B 다음에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의 합이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의 합과 같다는 이 식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하면은 문제를 풀어 나갈 때 활용도가 아주 높아요. 꼭 알아두시고, 아래쪽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보시면은 집합 A 원소의 개수, 집합 B 원소의 개수, 그다음에 집합 A 차집합 B, B 차집합 A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자 하니까 이거를 좀 세 가지로 분해해 보면요, A 차집합 B, A 교집합 B, 그다음에 B 차집합 A의 원소의 개수의 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 아까 전에 7번 문제하고 비슷합니다. 7번 문제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빨강, 파랑, 초록 이 세 부분의 원소의 개수의 합이 전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빨강, 파랑, 초록으로 분해한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A 차집합 B와 자 지금 위에 주어진 조건 보시면요,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의 관계를 보면은 두 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그냥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와 B 차집합 A의 원소의 개수로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표현된 이 두 원소의 개수의 합이 35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35 더하기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좀 더 변형해 보면은 아까 전에 이 노란색 식 기억나시죠? 이 부분 보시면은 A 교집합 B만 남기고 A 합집합 B를 이항할 수 있죠. 아, 그러면 우리는 이거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네, A의 집합 A 원소의 개수, 집합 B 원소의 개수 하고 여기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35 더하기 28 더하기 37, 왜냐하면 문제 위에 이렇게 두 조건이 나와 있죠. 빼기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그럼 나 이제 이거 이항하면 되겠다 해서 이항해봤더니 이항을 이쪽으로 해야겠죠. 이항을 이쪽으로 이항해야겠죠. 그러면 지금 2 곱하기 A 합집합 B 원소의 개수가 계산해 보시면 63 그다음에 100이 나오네요. 다시 말해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얼마다? 50개이다. 정답은 50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 중에서 이 집합과 같은 집합을 찾으라고 하죠. 자, 우리는 집합의 연산식을 좀 더 간단하게 바꾸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일단 A 교집합이고요. 지금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 여집합으로 쓸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드모르간 법칙에 의하여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여집합, 다시 말해서 A 여집합과 B의 합집합으로 쓸 수가 있고요. 분배 법칙에 의하여 A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B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A 교집합, A 여집합은 공집합이죠. 공집합과 A 교집합 B의 합집합은 A 교집합 B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지금 A 교집합 B와 B 차집합 C의 합집합이 공집합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각각의 집합이 모두 공집합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둘 중 하나만 공집합이 아니어도 합집합은 공집합이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A 교집합 B가 공집합, 다음에 B 차집합 C가 공집합. 이 아래식에서는 B가 C의 부분집합이라는 사실로 바꿔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너무 맞는 말이고요. 2번은 A는 B 여집합에 속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되는 그런지 확인해 보면요,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겠죠. 그러면 A는 B 여집합이 이 부분이겠네요. 그러면은 거기에 속할 수밖에 없지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바꿔 생각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고요. 3번도 마찬가지로 맞는 말입니다. 4번은 B에서 B 차집합 C는 공집합이지만 반대로 C 차집합 B가 공집합인지는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으니까 4번 아닙니다. 뭐 보기자고 하면은 B가 C의 부분집합인데 이렇게 되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C 차집합 B의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B가 C의 부분집합이 되면 C의 여집합은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겠죠. 5번도 옳은 게 되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11번은 우리가 A,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와 집합 P의 원소의 개수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문제에 주어진 건 지금 뭐 집합 U, 전체 집합 U의 원소의 개수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P, A 여집합, 교집합 P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주어져 있는데, 자, 일단 우리는 이 식을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것은 A 합집합 P의 여집합, 우리 지금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이렇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A 합집합 P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이것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 것이 되겠죠. 뭐 바꿔 생각하면은 이 집합과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합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지금 우변으로 이항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25에서 지금 7을 뺀 거죠. 18이 됩니다. 아까 전에 몇 번 문제였죠? 8번 문제에서 선생님이 이거 기억해 두라고 했죠. A 합집합 P와 A 교집합 P의 원소의 개수의 합이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러면 앞에 있는 A 합집합 P 원소의 개수가 18이고 A 교집합 P 원소의 개수가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10이죠. 더하면 28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8개이겠죠. 12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P, Q라 할 때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not P의 진리집합은 P 여집합 맞는 말이죠.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면 진리집합 사이에 이런 포함 관계가 생기므로 우리는 이렇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수업 시간에 많이 봤죠. 다음에 P가 공집합이 아니면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는 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Q가 P의 부분집합이면 이 명제가 참인 거지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보장할 수 없죠. 그래서 X이고요. 정답은 4번이겠네요. 마지막으로 P가 전체 집합이 아니면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는 거짓이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13번은 여기 참인 명제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가정과 결론을 바꾸어 생각해야겠죠. 자, 만약에 x의 제곱 빼기 y의 제곱이 0이라고 해서 x는 마이너스 y와 같은가? 발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발레는 x, y 모두 3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 x의 제곱 빼기 y의 제곱은 0이지만 x와 마이너스 y가 같진 않죠. 그래서 1번은 여기 참이 아니고요. 다음에 2번도 한번 볼게요. 절대값 x와 x가 같다고 해서 x가 0보다 무조건 커야 하는가? 이것도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많이 보았던 발레가 있죠. x는 0. x는 0은 요 절대값 x와 x가 같다는 건 만족하지만 0보다 크지는 않죠. 그래서 두 번째 2번도 여기 참이 아니고요. 세 번째, x의 제곱이 y의 제곱보다 크다고 해서 x가 y보다 클 것인가? 이거는 음수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발레. x가 마이너스 2이고 y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제곱한 결과는 x의 제곱이 더 크죠? 하지만 x가 y보다 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역시 이렇게 역을 생각해 보시면요. x 더하기 y가 0보다 크다고 해서 x와 y가 모두 0보다 커야 하는가? 이것도 발레 한번 찾아보시면요. x가 2이고 y가 마이너스 1일 수 있죠. 이러한 발레는 x 더하기 y가 0보다 큰 것을 만족하지만 모두 x와 y가 모두 0보다 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4번도 여기 참이 아니고요. 정답은 5번일 것 같네요. 보시면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0이면 결국 x는 0이고 y는 0일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x, y가 0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5번이 여기 참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명제 P면 not Q이다 의 여기 참일 때 다음 중에서 반드시 참인 것을 찾으라고 했네요. 반드시 참인 거.
그러면 P이면 not Q이다의 역은 not Q이면 P이다죠. 이게 지금 항상 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명제는 아래 1번부터 5번까지 안 나와 있네요. 그럼 우리는 이 명제에 뭘 찾으면 돼? 바로 대우를 찾아주면 되겠죠. not P이면 Q이다. 그래서 이게 참이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15번 보겠습니다. 세 집합 A, B, C에 대하여 명제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 교집합 C는 B 교집합 C의 부분집합이다. 역 써보겠습니다. 역은 A 교집합 C가 B의 교집합 C의 부분집합이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그 다음에 대우는요. 역에서 조건, 가정과 결론을 부정하면 되죠. 자, 일단 여기 참인지를 먼저 보시면요. 발레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발레가 있다는 건 거짓이란 뜻이겠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지금 A와 B가 포함 관계가 있지 않게 그리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C라는 집합을 이 안에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A 교집합 C예요. B 교집합 C도 C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앞에 주어진 가정 있죠? 가정은 만족합니다. 하지만 A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그림에 의하여 우리는 여기 참이 아니라 거짓이구나 말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 대우를 보시면요. 대우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면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명제를 돌아가서 볼게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은 그림을 뭐 이렇게 그릴 수 있겠어요. A가 B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런데 C가 어떻게 생겼는지 난 전혀 몰라. 그래서 C를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봤어.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A 교집합 C는 이 부분이죠. 초록색 부분. 그 다음에 B 교집합 C는 좀 더 넓은 이 부분이죠. 다시 말해서 A 교집합 C는 B 교집합 C의 부분집합일 수밖에 없어서 원래 명제가 참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대우도 뭐라고 할 수 있어? 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참 또는 거짓을 보일 수 있는 명제가 많습니다. 자, 아래쪽에 16번 보겠습니다. 실수 A, B에 대하여 두 조건 P, Q가 있는데요. 2차 방정식 이 실근을 갖는다고 하는데 실근을 가지려면은 판별식 A제곱 빼기 4B 이렇게 구해지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Q는 A제곱 빼기 4B가 0보다 커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Q이면 P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P이면 Q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A제곱 빼기 4B가 0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인 명제는 Q이면 P이다가 참이고 not P이면 not Q이다. 이 대우도 참이겠죠. 그래서 있는 대로 고르시면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두 조건 PQ가 주어져 있고요. 우리는 조건 PQ에 대한 진리집합 찾을 수 있겠네요. 뭐 써본다고 하면은 A하고 이 부등식 풀면은 A 곱하기 A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A는 0보다 크거나 같거나 라고 써줄 수 있고요. 다음에 조건 Q의 진리집합은 이렇게 바로 써줄 수 있겠죠. 이 진리집합들을 이제 수직선 위에 표현해 보면요. 집합 P는요 0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이 부분과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부분일 테고요. 다음에 집합 Q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이 부분이죠. 다시 말해서 집합 Q가 집합 P의 부분집합이 되고요. 반대로 집합 P는 집합 Q의 부분집합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Q이면 P이다는 참인데
P이면 Q이다는 참이 아니라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지금 두 가지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P이면 Q이다의 역은 거짓인가요? 아니죠. 문제 방금 구한 거에 따르면 참이라고 구했었고요. P이면 Q이다가 거짓이기 때문에 P이면 Q이다의 대우도 거짓이겠죠. 그래서 2번이 옳은 말이고요. Q이면 P이다의 역은 P이면 Q이다. 아까 전에 P이면 Q이다는 거짓이라고 보였죠. 그래서 참이 아니고요. Q이면 P이다가 지금 Q이면 P이다가 참인데 Q이면 P이다의 대우가 거짓일 리는 없겠죠. not Q이면 P이다의 대우는 참이다 물어봤는데 이건 한번 구해볼게요. 대우를 not P이면 Q이다 이걸 보이라고 하는 건데 not P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은 이 부분이죠. 지금 P의 진리집합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파란색 부분은 빨간 Q의 진리집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참이 아니고 거짓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볼게요.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PQ라 하자. Q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Q이면 P다가 참이구나 여기까지 갈 수 있고요. 좀 더 예쁘게. 그러면 우리는 Q가 P의 부분집합이구나. 이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자, 그러면은 P와 Q의 교집합 일단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Q가 P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러면은 P 교집합 Q는 P가 아니라 이 부분이죠.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다음에 2번 P 합집합 Q는 Q가 아니라 P 합집합 Q는 이 전체 부분이죠. P. 그래서 2번도 아니고요. Q 차집합 P는 차집합이라는 게 이런 개념이죠. Q의 원소 중에서 P의 원소를 다 없애는 건데 이 Q의 원소 중에서 P의 원소를 다 없애버리면 다 날아가겠죠. 다시 말해서 공집합이 맞습니다. P 차집합 Q는 여기에 이런 원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집합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다음에 Q 여집합, 교집합 P 여집합은요. 우리가 Q 합집합 P의 여집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은 결국 아까 전에 Q 합집합 P가 P라고 했기 때문에 P의 여집합인 건데 이게 공집합이냐? 라고 물어보면은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5번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볼게요. 19번에서 지금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을 PQR이라고 할 때 세 집합 사이 포함 관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고 합니다. 먼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물어보는 게 이거인가? 그쵸? 그러면은 이런가를 물어보는 건데 이렇지 않죠. 그 다음에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가? 이런가 물어보는 건데 결국 Q가 P의 부분집합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죠. P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인가? 다시 말해서 이걸 물어보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R의 여집합이 P의 부분집합이 되는가? R의 여집합은 이 부분이죠. 이게 P의 부분집합이 되지는 않죠. 다시 말해서 이것도 참 옳다고 할 수가 없고요. 다음에 R이 not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거 물어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R과 P 여집합이 같은가? 아니죠. P 여집합은 R과 다릅니다. 그림 보시면 알 수 있고요. 다음에 not R은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다시 말해서 이건 야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좀 더 바꿔 쓰면은 대우로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죠. R이 Q의 부분집합인가? 그렇죠. R은 Q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5번은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20번 보겠습니다. 실수 x, y에 대한 다음 조건 중에서 절대값 x 더하기 y가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와 같도록 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주어진 조건을 P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을 뭐 Q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 조건, 이 Q가 충분 조건이어야 하기 때문에 Q이면 P, 이게 참이어야겠죠.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뒤에 있는 P를 좀 변형해 볼 거예요. 변형할 때 사실 양변을 제곱하여도 우리는 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절대값 x 더하기 y의 제곱과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의 합의 제곱이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관계는 필요충분 조건, 서로가 필요충분 조건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이기 위한. 그래서 이제 이 식을 다시 변형해 보면은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2 절대값 xy 더하기 y제곱이 되겠습니다.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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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면 남는 것은 결국 xy의 절대값과 xy가 같다는 거네요. 자, 그러면은 xy 절대값과 xy가 같다는 거는 xy가 어떻다는 거야?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하시죠? 0보다 커야 해요. 근데 거기에 커야 해요로 끝나면 안 되고 0일 수도 있죠. 자, 절대값과 자기 자신이 같다는 뜻은 일단 양수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0이어도 이 절대값 0은 0이기 때문에 이 등식이 성립하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도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P를 XY는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꾸어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면은 이러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은 일단 3번은 필요 충분 조건이 돼버리죠. 그래서 3번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 2, 4번은 뭐 따져 보시면은 절대값 x와 절대값 y가 같다고 해서 x,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아니죠. 뭐 3하고 마이너스 2인 경우에 x,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니고요. x가 y보다 크다고 해서 x,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x, y는 0. 그러면 x, y가 0이면 x, y는 0보다 크거나 같지만 반대로 x,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서 x, y가 0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조건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5번이겠죠. 조금 어렵죠. 네. 자, 21번부터 24번까지는 서술형인데요. 서술형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진원의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입한 동아리에 조사하였더니 만화창작, 실용음악, 댄스 동아리 중에서 적어도 한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이 48명이었습니다. 다음에 만화창작, 실용음악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은 각각 24명, 30명이고 두 동아리에 모두 가입한 학생은 11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집합을 설정할 때 이렇게 합시다. 이 적어도 한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의 집합을 U라고 하고요. 전체 집합, 만화창작 동아리 A, 실용음악 동아리 B라고 합시다. 그러면 두 동아리에 모두 가입한 학생의 집합은 A, 교집합 B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댄스 동아리에만 가입한 학생 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전체 집합은 적어도 한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이기 때문에 만약에 만화창작과 실용음악 동아리에 들지 않았다면 댄스 동아리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댄스 동아리에만 가입한 학생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A의 여집합, 그러니까 만화창작 동아리에도 들지 않고 실용음악 동아리에도 들지 않아. 이렇게 여집합과 여집합의 교집합을 구해주면은 그 학생은 댄스 동아리에 가입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에서는 이걸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술형 풀이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적어도 한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전체의 집합을 U라고 하고요. 다음에 만화창작
실용음악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의 집합을 각각 A, B라 하는 거죠. 약속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댄스 동아리에만 가입한 학생의 집합이 아까 어떻게 구해졌죠? A 여집합, 교집합, B의 합집합, 즉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쓸 수 있겠죠.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드모르간 법칙이요. 네, 발음이 좀 안 좋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잘 보시면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8. 그 다음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24. 집합 B 원소의 개수는 30. 그 다음에 집합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11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이것은 결국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 합집합 B 원소의 개수를 뺀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48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 합집합 B 잠시만요. A 합집합 B 원소의 개수죠. 미안합니다.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이 원소의 개수는 우리가 바꿔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집합 A 원소,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48에서 24 더하기 30 빼기 12를 빼는 거죠. 계산하면 48 빼기 54에서 11 뺐으니까 43. 계산하면 5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풀이 과정이 좀 긴데요. 꼭 한번 써보시고 풀이 과정 잘 익혀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2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좌변을 완전제곱식꼴로 고쳐주면 편하겠네요. X의 제곱 빼기 8X 더하기 A는 X 빼기 4의 제곱, 다음에 A를 더했는데 맨 뒤에 16만큼 빼줘야겠죠. 이게 0보다 크다는 꼴로 고칠 수 있고요. 이게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위의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려면 자 보세요. 자 지금 제곱한 이 x 빼기 4의 제곱은 가장 작은 값이 0까지 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a 더하기 16이 음수라고 합시다. 이게 만약에 0보다 작아. 그럼 0 더하기 음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없지요. 다시 말해서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무조건 0보다 어때야 될까?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a 빼기 1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a가 16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실수 a의 최소값은 실수 a의 최소값은 16이다 라는 사실을 정리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23번 보겠습니다. 양수 A, B에 대하여 세 조건 P, Q, R이 주어져 있고요.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먼저 식을 쓸 수 있고, R이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은 Q가 앞에 오죠. R이 뒤로 가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다음에 답하라고 하는데요. A와 B의 값의 범위를 구하기 위하여 나는 지금 세 조건 P, Q, R에 무엇을 구할 수 있죠? 진리집합. 이걸 구할 수 있죠. P, Q, R 이라 하면 일단 집합 P는요. X 바. 지금 X의 제곱이 A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루트 A보다 크고 루트 A보다 작죠. 다음에 Q는요. 부등식 풀어보시면은 지금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 0보다 작기 때문에 X 빼기 3, X 더하기 1이 1의 곱이 0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X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마지막으로 R은요. R은 그냥 원래 부등식 써주면 되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P, Q, R 사이에 진리집합 사이에 이러한 포함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이 자, 또 표현해 보시면요. 이 P가 Q에 포함되려면은 자, 마이너스 루트 A와 마이너스 1 비교해 보세요. 뭐가 더 작아야 되나요? 자, 뭐 Q가 이렇게 표현된다고 하면요. 마이너스 1과 3 사이면은 P가 이 안에 들어가려면은 마이너스 루트 A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겠죠. 그 다음에 크거나 같아야겠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트 A가 3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와야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마이너스 루트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루트 A보다 3이 크거나 같다. 이고 그 다음에 B는 어때요? 이번에는 집합 R이 집합 Q를 포함해야 돼. 포함하려면은 지금 집합 R은 B보다 작다인데 B가 3보다 어때야 돼? 오른쪽 또는 같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B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즉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두 부등식을 연립하려고 하는데 각각을 풀어보시면은 다른 공간에다 잠깐 풀고 올게요. 일단 왼쪽에 있는 부등식은 루트 A가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제곱하면 A는 1보다 작거나 같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부등식은 A가 9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겹치는 부분은 A가 1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네요. 근데 문제에서 추가로 양수 A, B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A는 0보다 크다고 또 써주시고요. B는 3보다 크거나 작다고 하는 순간 이미 양수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굳이 양수라는 조건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이렇게 되겠죠. 뭐 지우고 즉 대신에 답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A, B의 값의 범위. 그 다음에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데 A의 최대값은 얼마지? 1이죠. B의 최소값은 3이므로 1 더하기 3은 4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24번입니다.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라고 하는데요.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이항하는 거죠. 먼저 우변에 있는 AB 곱하기 A 더하기 B를 이항하면
좌변에 남아있던 요식 있죠. 이게 지금 우리 인수분해 공식 중에 a 더하기 b 곱하기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빼기 ab 곱하기 a 더하기 b가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공통인수죠. 묶어주시면은 a 더하기 b 곱하기 a제곱 빼기 ab가 마이너스 ab가 이렇게 두 개 있네요. 그래서 빼기 2ab 써주시면 되고요. 더하기 b의 제곱 해서 a 더하기 b 곱하기 a 빼기 b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가 이미 양수라고 했고 그 다음에 a 빼기 b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a 더하기 b 곱하기 a 빼기 b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2 ab 곱하기 a 더하기 b보다 크거나 같다고 말할 수 있고 이때 꼭 써야 되는 게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 보시면 되죠. 이 부분에서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보려면은 a 빼기 b가 얼마일 때? 0일 때. 그래서 a와 b가 같을 때 등호는 성립합니다.